잘 팔리는 키워드가 있을 거야, 어떤 시장이 있을 거야, 아니면 너가 하는 아이템이 뭔가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템 다 오픈해도 뭐 안 될 사람은 그 아이템 한다고 해서 안 돼요. 하루에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팔리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하루에 600개까지 솟은 게 보이시죠?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아무리 별짓을 하고 광고를 돌려도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일단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여기서 바꿔야 돼요. 170원. 원가가 이게 몇백 원 안 하니까 하나 팔릴 때마다 택배비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3,000원씩 내가 손해보겠다. 투자하겠다죠. 그래서 뭐 몇천 개를 팔아서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판매량을 가지고 내가 1등으로 올라가서 내가 뭐 한 달에 500, 1000을 벌어버리겠다. 원가 싸게 사는 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뭐 1688 판매자랑 대화를 통해서 싸게 가져온다, 또는 대량으로 가져온다, 컨테이너로 가져온다. 뭐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쿠팡 셀러 겸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1억맵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품 5개로 월 매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고 있고, 순수익은 지금 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 유튜브 이름이 1억맵인 만큼 1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확실한 방법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로키, 청소 시작해줘. 네, 청소를 시작. 이거 그냥 이러고 퇴근하면 돼요. 가면 출근하면 돼요. 근데 그로스는 좀 재고 부담 같은 건 좀 없으세요? 아무래도 조금은 있죠. 왜냐면 재고가 없으면 판매를 하다가 뭐 품절될 수도 있어서 재고를 사실은 좀 여유롭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커머스가 굉장히 처음이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구매 대행이나 위탁 같은 거 윈들리 통해서 먼저 배우신 다음에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1억으로 가는 길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건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말로만 1억을 벌고 싶다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근데 진짜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뭐 준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배워서 어떤 스스로만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제로 좀 할 준비가 됐느냐,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근데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로스가 좀 네.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좀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확률이요? 네, 뛰어들었을 때. 사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100%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창고, 공용 창고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이쪽 1층은 이제 지금 알바분들 작업하고 있는 작업 컨테이너고요. 대표님, 아까 그 매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시는데, 그 혹시 한번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할인 쿠폰을 보통 판매자들이 다 달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매출이 이제 14억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매출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할인 쿠폰은 빼줘야 돼요. 네, 요거는 쿠팡이 부담하는 거라서 요걸 뺐을 때가 이제 매출이고, 나머지 이제 이런 비용들이 빠져서 뭐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5천억 해서 여기서 빼기, 쿠폰을 빼면은 4억이 나오죠. 네, 여기는 이제 법인 계정인데 여기서만 4억이 나온 거고, 개인 사업자에서도 뭐 약 1억 내외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5월에도 그 정도 나왔고, 제 마진을 계산할 때는 원가 빼고 뭐 이런 풀필먼트 비용, 판매 수수료, 광고비, 밀크런 이용료까지 빼면 내 이익이 나오죠. 뭐 누구는 이제 거기서 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벌었을 때 나중에 내는 세금이라서 이익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님, 아까 그 1억으로 가는 실패 없이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싱을 하기 전에 근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리는 아이템 찾고 판매하는 건 좋은데, 내 상황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내 상황. 뭐냐면 1번은 자본금.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미 애초에 내가 소싱할 수 있는 상품 원가의 한계를 이제 정하고 들어간다. 이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원가 5,000원짜리 뭐 찾았어요. 잘 팔리는 거. 판매는 한 만원 중후반대에 팔고 있어요. 이걸 찾은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500만 원 있으면 원가 5,000원이니까 한 1,000개 갖고 오겠죠? 그럼 일단 뭐 팔아요, 신나게. 잘 팔렸어요. 잘 팔렸다? 근데 뭐 하루에 30개, 50개 나가다가
이제 재고가 한 500개밖에 안 남아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돈을 다 썼잖아요. 그죠. 그 주문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제 기준에는 자본금 1,000만 원 이하는 원가 5,000원 넘는 거 금지. 어차피 감당 안 됨. 요거 먼저 좀 자기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꼭 체크한다. 1번은. 원가를 그러면 더 싸게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원가 싸게 갖고 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중국 판매자한테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네. 진짜 좀 싸게 가져오시는 대표님만의 좀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좀 상품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팔릴 만한 상품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일단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싱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싱이라는 게 그냥 오늘은 그냥 이제 두서없이 제가 그냥 진짜 제 생각에 소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 뭐 잘 팔리는 키워드가 있을 거야, 뭐 어떤 시장이 있을 거야, 아니면 너가 하는 아이템이 뭔가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템 다 오픈해도 될 사람은 어차피 되고 안 될 사람은 그 아이템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잘 파는 상품을 보는 법은 다 안단 말이에요. 판매량 찍어보고 뭐 찍어보면 잘 파는 게 뜨는데 왜 그거 소싱 안 하죠? 를 생각해보면 잘 팔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소싱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팔리는 거 알죠? 이런 방향제 뭐 엄청 잘 팔리는 거 다 알아요. 이거 쿠팡에 치면 리뷰 수만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팔면 되잖아요. 잘 팔리는데. 근데 왜 안 파냐 이거예요. 나는 잘 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판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소싱이 어려운 거지, 소싱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싱을 하기 전에. 판매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잘 팔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상품 자체는 사실 이건 다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가격 싸움을 할 거냐, 2번은 차별화를 줄 거냐 인데, 가격 싸움으로 가면 사실 답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로켓도 여기 들어와 있죠. 얘가 물론 잘 팔고 있지만 9,600원에 얘는 지금 8,800원이고, 원가를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상품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일단 잠깐만 빠르게 볼게요. 이런 거 요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하나에 0.23위안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아까 10개씩 보통 팔았잖아요. 2.3위안인데 이런 초소형 부피가 작은 것들은 진짜 그냥 대략 계산할 때 250위안 안에 무조건 가져오거든요. 그럼 10개가 원가가 575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건 사실 마진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2-3천원짜리를 만원에 팔아도 3천원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500원짜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더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가격은 이 사람들이랑 그냥 얼추 맞추면 될 것 같고요. 19,000원대. 그리고 개수를 더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원가가 이게, 그러니까 10개에 아까 575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차별화에서는 다른 것도 몰라도 또 이제 개수 차별화도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을 깎지 말고 10개를 8,000원, 7,000원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20개를 9,000원에 팔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내가 10개를 4,500원에 파는 거랑 소비자가 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많이 쓰는 상품인 것 같거든요. 10개만 쓰지 않을 거예요. 막 쓰다 보면 또 몇십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몇백 개가 필요하면, 여기서 원가가 500원밖에 안 하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30개 9,000원도 줘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는 사실 상품의 특별한 차이점을 근데 주기가 어려워서 가격으로 눌러야 되는데, 가격으로 깎지 말고 개수를 더 줘버려라. 남들은 지금 12개 뭐 16,000원, 10개 이 정도면은 30개 저는 그냥 8,000원 줘도 충분히 마진이 남는다. 가격 경쟁은 조금 대부분 셀러분들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쿠팡에서 조금 더 잘 판다고 하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가격 경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게 팔아라, 뭐 가치를 부여해라, 완전 고순화하는 행위. 그리고 쿠팡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은 진짜 싸야 돼요. 일단 그게 뭐 원가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 상품이 비싸다고 느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더군다나 초보는, 우리는 처음에 상품을 런칭하면 리뷰도 당연히 적고 뭐 여러 가지 순위도 다른 판매자에 비해 저기 뒤에 있을 건데, 내가 차별화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사진이랑 가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 비싸게 팔아라, 그리고 광고 돌려서 마진 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광고 돌릴 광고비를 그냥 광고비를 안 주고 차라리 내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많이 팔리게 한 다음에 이 상품의 순위가 올라가면 나중에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역마진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안착해서 나중에 가격 조금씩 올리고 약간. 그쵸.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역마진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좀 거부감이 사람들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마진을 좀 포기하고 나중에 마진을 우리는 먹을 거니까 초창기에는 마진을 조금 포기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래야 판매 수량이 많아지고 순위가 올라가니까 너가 나중에 판매가 더 많이 될 확률이 높다. 보시면은 이 런칭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가 이때도 가격이 뭐 당연히 이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하루에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팔리고 있다가 이제 가격을 바꿨더니 이렇게 지금 하루에 600개까지 솟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꾼 게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돼서 다시 가라앉은 게 품절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여기 품절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씩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이제 꿀팁을 드리면 가격만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가격을 바꿔서 어떠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사실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1등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바꾸면 얘랑 저랑 비교가 되니까, 만약 같은 상품이라는 기준 하에, 비슷한 기준이라는 하에는 내게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근데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쿠팡에서 아무리 별짓을 하고 광고를 돌려도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일단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여기서 바꿔야 돼요. 쿠팡에서 잘 팔리게 하려면 외부에서 판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저는 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핫딜입니다, 사실. 핫딜을 많이 모르시는 사람들.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 핫딜 해봤더니 안 팔리던데 라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핫딜을 또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핫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은 가격 중요하다. 과연 소비자가 정말 핫딜이라고 느낄 만한 가격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있네. 뭐 그래도 핫딜이라고 느껴야 하는. 일반 시장가가 1만 원이다. 이걸 8,000원에 한다고 해서 저는 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30에서 50% 정도는 할인이 들어가야 싸다고 느낌. 이 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그래서 실제로 한 50%까지 할인이 들어가면 역마진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계산을 해서 추후 수익을 생각해서 감안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뭐 한 3등에 안착만 하면 한 달에 뭐 3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런칭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안 됨. 그래서 하루에 뭐 한 5개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핫딜을 하는데 파격적인 가격에 뭐 내가 1000개를 팔았어요. 한 개당 손해가 만약 1000원이다. 그러면 1000개를 곱하면 100만 원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손해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을 돌리면 300만 원,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투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결론은 이 3등에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안착을 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3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손해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하루에 3만 원씩 광고 돌려도 이거 한 달이면 100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광고 돌려도 아마 수익 거의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그 광고비만큼 그냥 또이또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1000개를 못 팝니다. 중요한 건 100만 원 광고를 돌려서 1000개를 팔면 광고를 돌려도 되는데 못 팔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낫다는 거죠. 저는 판매 양만 가져가려면. 근데 이걸 알려줘도 사실 또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뭐랄까 깡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배포가 없고 실제로 또 이제 본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은 알려줘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만 해요. 나만 하면 하니까 효과가 100배 더 좋다. 이거를 유튜브에 말해도 어차피 안 함. 안 해요. 이거 보시는 분도 어차피 안 합니다. 생각은 하겠죠. 하면 좋구나. 안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제가 많은 방법 해봤지만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혹시 예시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보통 많이 하는 카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핫딜방이 있죠. 예, 있고 여기 들어가면 핫딜방에 글 작성하려면 뭐 있죠, 그 단계가. 그쵸. 보통은 이제 이 실제 유저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저가 돼야 되는데 보면 이게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남자분들은 여기다 남길 수 없고 여자분들도 여기서 활동한 사람만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실사용자가 남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업체를 이제 통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단가가 이제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글 하나에 몇만 원 또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이건 방법인데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업체를 안 끼고 저는 이거를 50% 할인된 가격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남기는 건 아니고? 네, 대신 업체를 안 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결국은 어떤 이 카페 회원들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저한테 가격을 알려주는 건데 저는 그 업체를 안 끼고 이런 데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직접 제가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줄일 수 있겠죠. 이 유통 마진이 주니까.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근데 아실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쿠팡에서 실제로 뭘 했는지 좀 볼게요. 쿠팡에 치면은 뭐 바로 위에 나오죠. 이렇게 지금 방금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누가 올린 거예요. 본인의 상품 홍보하는 겁니다. 실제로 싸서가 아니라 이제 댓글이 남기죠. 뭐 이런 거 살까 고민해 감사해요. 잘 샀어요. 작업 댓글 같은. 작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1분에 올렸는데 바로 달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와 170원. 와 이게 사실은 이거는 거의 팔릴 때마다 택배비까지 고려하면 3,000원씩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그 나중에 수익을 보고 진짜 이건 초극단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초극단적. 왜냐면 원가가 이게 뭐 몇백 원 안 하니까 택배비 내가 하나 팔릴 때마다 택배비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3,000원씩 내가 손해 보겠다. 투자하겠다죠. 그래서 뭐 몇천 개를 팔아서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판매량을 가지고 내가 1등으로 올라가서 내가 뭐 한 달에 500, 1000을 벌어버리겠다. 여기에 사실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딱 봐도 조회수도 많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 상품이 만약에 거름망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에는 해야 화력이 생기는 거고,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을 해야겠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아까 그 130원짜리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배송비를 유료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손해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격만 130원인 거고 배송비를 예를 들면 4,000원을 때립니다. 그럼 4,130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손해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거 굉장히 머리 좋게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가를 좀 싸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원가 싸게 사는 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뭐 1688 판매자랑 대화를 통해서 싸게 가져온다 또는 뭐 대량으로 가져온다 컨테이너로 가져온다 뭐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가 싸게 가져오는 법 을 알려면 원가란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가가 싸야 사실 싸게 팔 수 있고 핫딜이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보통 1688로 삽니다. 이전에 1688 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배대지 통해서 사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배대지를 한번 켜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네이버에 쳤을 때 나오는 이런 대행지를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구매 적용 환율이라고 있어요. 보통 배대지는 다 이게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데 보면은 좀 비교를 몇 개 해볼게요. 구매 대행 환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거 보면 204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매 한국 환율 볼까요? 원래는 지금 189원인 건데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때 나오는 수수료 그리고 얘들의 마진이 여기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4인데 여기는 심지어 208이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한 개, 두 개 살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뭐 수량이 좀 많아지고 500개, 1000개, 10,000개를 갖고 왔을 때는 차이가 엄청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돈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구매 적용 환율로 보통은 그냥 구매 신청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는 이제 저만의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바꾸고 그 돈을 배대지로 보냅니다.
그런 배대지에서 그 받은 돈 그대로 적립을 해줘요. 네,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수수료들이 사실 적다. 또 그걸 해주는 배대지를 찾아야 돼요. 예, 돈을 직접 바꿔서 충전을 하게 되는 배대지를 찾으셔야 하는데, 다른 배대지들은 배송비를 저렴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는 이 적용 환율에서 많이 남겨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문 수량이 많아질수록 이게 자기들도 수익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배송비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 해주면서 이걸 비싸게 받으면 초보자들은 이제 눈탱이 맞기 쉬운 거죠. 중국 판매자가 이제 저희 중국 배대지로 물건을 보냅니다. 여기서도 나뉩니다. 사실 보통 배대지가 이유라는 데가 있고 웨이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 제가 사는 물건들이랑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이유 쪽이 좀 가깝더라고요. 창고가. 그래서 이유는 무료 배송으로 받는 상품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배송비를 안 받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화성인데 수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유가 예를 들면 수원인 거예요. 이 웨이하이는 저기 인천인 거고. 그럼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원 정도면 그냥 내가 뭐 화물 불러서 갖다 주든 내가 갖다 줘도 되니까 배송비 안 받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이유로만 할 거냐 웨이하이로 할 거냐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 공장은 어디가 가깝니? 나는 이유가 가까워. 그래서 가깝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전 이제 요새는 던지죠. 야, 그럼 배송비 무료지? 무료인 거 알아. 아니? 이러면, 뭔 소리야. 야, 그럼 웨이하이는 얼만데? 그럼 이유는 얼만데?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뭐 주소 어디야? 그럼 이제 구글 맵 들어가서 또 찍어 봅니다. 몇 시간 걸리나. 야, 가깝잖아. 그냥 해줘. 찡찡거리면 해줘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보통 그냥 여기다가 구매대행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판매자는 자기랑 가장 먼 그 지역의 배송비를 예상을 해서 그걸 보통 1688 판매가에 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없어지는 돈인 거예요. 그걸 또 웃긴 게 배대지가 먹습니다. 배대지는 이 방법을 아니까 배송비를 깎아서 지들이 고객한테 돈 받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중국 배대지로 왔어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겠죠. 여기서 이제 CBM이라고 부피당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 사실 거의 다 뭐 다 이제 좀 평준화가 돼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장난진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디님. 1CBM이 8만 원이면 10CBM은 얼마여야 됩니까? 8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웃긴 배대지를 봤는데 1CBM을 6만 9천 원으로 해놓습니다. 오, 싸죠. 근데 10CBM부터는 이제 85만 원입니다. 물어봤어요. 야, 아니, 야, 1이 6.9인데 왜 10이 8.5야? 물어봤더니, 부피가 작은 분들은 특별히 좀 싸게 드리는 거고, 그냥 낚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1CBM만 시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결론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원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A부터 Z까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조금씩 낮추다 보면 토탈적으로 내가 가져오는 원가가 정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저는 뭐 트래픽 이런 것도 안 넣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상품 런칭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면 저는 실패만 안 해도 작은 성공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런 운이 찾아와서 제가 지금 이런 매출을 내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 어떠한 뭐 기술이나 꼼수를 알아서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좀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당장 좀 실행해 볼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쨌든 무언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몰라서 해결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방법이 예를 들어 잘못됐다고 근데 느끼신다면 좀 방법을 바꾸시길 바라고, 그에 맞는 방법을 배우실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강의를 배우든 또는 독학을 하든 정말 좀 올바른 방향을, 그리고 본인 스타일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이든 좋아도 제가 하는 방법이 안 맞으면 그걸 아무리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 스타일에 좀 맞는 방법을 일단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뭐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들으면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걸 판단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없을 거야, 아니면 이거 뭐 뻔한 소리 하네 라고 하시는데, 진짜 해본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정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윈들리 화이팅!